저는 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우리 당내에 이제 이견들이 있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이것을 날치기 하려는 그런 분들이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사실은 창원 성산의 보궐선거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성산은 두산중공업과 그 협력업체들, 그리고 그 지역 경제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반드시 문재인 정권 심판선거,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판선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여당이 단일화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야당들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선거였다라고 생각하고 그전부터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당이 이 10% 얘기를 하는데, 퍼센트를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 당선 가능성이 단독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들은 이 창원 선거를 자기 개인의 선거 혹은 당의 선거로 인식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그런 선거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힘을 합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런데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고 가서 몇 프로 되지 않는 그런 득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들의 명령은 야권이 대통합을 하고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떠받들지 못하고 당에 어떤 깃발을 부여잡고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득권주의적인 그런 사고로는 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끼리 힘을 합하지 못하면서 야권이 단일화도 못하고 통합도 못하면서 무슨 문재인 정권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럴 자격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손학규 대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치적 징계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 공개적인 발언에서 좀 센 발언을 하신 게 좀 그런 의도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탈원전 심판 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각자 열심히 뛰면서 소소한 득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국민들이 보았을 때 매우 정말 이 문제가 있게 보일 것이다. 매우 찌질하게 보일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한 비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야말로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고, 그리고 탈원전 심판 선거인데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선거를 우리는 뛰고 있는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면 5%도 안 되는 득표로 사실상 심판 선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 본인 약속대로 10%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 대표님한테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저는 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부터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창원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고 탈원전 심판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민심을 무시하고 지금 얼마 되지 않는 득표를 가지고 야권이 함께 분열되어서
정말 지리멸렬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이 꼴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창원 성산 선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1%가 올라갈 때마다 여당의 승리가 1%씩 올라갑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본인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필요가 우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먼저 정치적 징계부터 하십시오. 당 윤리위 지금 징계 네. 절차 착수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징계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지만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 패스트트랙을 지금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당론의 의결 요건인데요. 그 3분의 2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최소한 한 명이 빠져야 합니다. 예. 그 8명을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8명과 함께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손발을 묶기 위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궐선거가 그렇게 급한데 그렇게 급하게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선거가 그렇게 급하게 이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도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당원들이 어쨌든 윤리위에 그 의원을 제소했다고 하는데 네, 당원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지역위원장 6, 7명밖에 동원하지 못하는 대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다 일일이 거명할 수 없지만 어저께 많은 당원들이 저한테 위로와 격려 전화가 왔고 지금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이 정권에 지금 심판 선거를 해야 되는 판에 거기서 우리 얘기만 하고 저는 한국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하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당 개인을 위한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당 잘하자고 한국당 도와주기 위해서 단일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창원만 하더라도 이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그 협력업체 전부 지금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가 길거리에 나앉는 지경이고 회사가 텅텅 비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 경제가 망해갑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이 탈원전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한다라는 얘기조차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야당들은 찌질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야권 통합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야권 통합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갈수록 그 상황은 저는 절박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제가 그 창원의 그 협력업체 회사의 라인이 비어가고 집기가 다 드러내지고 그리고 거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표를 달라고 하면서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신이야말로 징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받으시면은 다시 이제 항소를 하시거나 그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그것이 징계받을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꼼수 좀 그만 피라고 그러고 지금 도대체 이런 판국에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피고 선거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면 제 아무리 비례대표제고 뭐고 간에 어떤 선거법으로 바뀌더라도 우리는 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징계 절차에 대해서 따로 대처를 하시거나 그런 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작은 일이니까요. 다만 저는 그것이 패스트트랙 막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 누가 이렇게 지금 우리 당의 어떤 당정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렇게 꼼수 핀다고 해서 제가 물러서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따 의총 참석하세요?
네, 뭐 시간이 되면 예. 그건 뭐 오늘 의안은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